제 소개가 불교문화재연구소장부인데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아주 오래전 얘기야. 2000 10년 이전 얘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오래된 이야기고, 문화재위원도 옛날 얘기. 문화재위원 지난 4월 30일자로 이제 만료가 됐고, 지금은 백수입니다. 백수. 백수 그러면 본래 수강자들은 에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왔어요. 제가 그 주 전공은 불교문화는 굉장히 폭넓은데 의례입니다. 종교의례. 종교의례를 주로 연구를 해요.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의례 쪽으로 학위를 받았어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감로테마를 가지고 석사를 받았고 같이 고려대학교에서 수륙제를 가지고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의례를 연구를 하는데 무속의례, 불교의례, 기독교의례, 유교의례, 종교의례라는 의례는 다 연구합니다. 따지지 않고. 오늘 불교 문화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여기서 문화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불교 문화가 본래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는 좀 벅찬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보니까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내가 써주긴 써준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교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강의할 걸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준 것 같은데 아까 이게 딱 펴져 있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근데 스타일을 보니까 제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랬어요. 어쨌든 이 교재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먼저 강의 목표가 있는데 강의 목표는 한국 문화와 불교 문화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불교 문화를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2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를 시킴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문화를 봤을 때 미술, 그러니까 탱화를 보던 건축을 보던 벽화를 보던 탑을 보던 뭐를 보던 또 어떤 의식을 하던 그 의식을 보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하게끔 만드는 게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강의의 방법은 PPT 슬라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구술 강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 사고, 인간의 보편적 사고를 살펴보고 그 인류의 보편적 사고에서 조금 더 축소해서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 다시 말해서 유형의 유물과 유적, 또 무형의 의례와 풍속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그 조금 전에 봤던 그 인식과 세계관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나갈 겁니다. 방법. 그래서 강의의 범위는 목표, 방법, 범위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가 이만큼 있다면 불교 문화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불교 문화만 다 할 수도 없고 한국 문화만 할 수도 없고 겹치는 부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불교 문화의 핵심만 이해시킬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오늘과 다음번에 강의할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연도수는 필요 없습니다만 어느 날 출가를 했어. 젊은 나이에. 그때는 늦게 왔다고 구박을 먹었는데 요즘에 출가하는 사람에 비하면 부작이 일찍 온 거야. 지금 녹화되는구나. 딴 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편집하세요. 28살 전에 왔는데, 전에 와서 행자생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승가대학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래도 전에 왔으니까, 천선이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원회를 갔어요. 소원회 가서 철에 갔는데, 무릎도 아파 죽겠고, 허리도 아파 죽겠고, 졸리기는 왜 이렇게 졸려? 한철 내내 인상만 퍽퍽 쏟아왔어.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봤더니 처음엔 다 그런 거래.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이제 살았어. 그래도 뭐, 지금 넌 마찬가지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생각이 내가 죽는가? 과연 내가 그때 이제 한 10년 정도 있었을 텐데, 10년 정도. 10년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었구나.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절에 사는데, 지금까지 밥을 잘도 먹고, 신도들한테 전도 받고, 그냥 혼자 호사는 다니는데, 이 밥값을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다음 철에 선방에 들어갈 때, 저는 화두를 들지 않았어요. 날라리 땡땡이라. 그래서 뭐를 들었어? 어떻게 밥값할 건가? 어떻게 밥값을 내가 금생에 할 건가를 한참 고민을 했어.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학자도 많고, 참선 전문가도 많고, 교학 전문가도 많고,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많고, 태화교에서도 쓰는데, 그래도 뭘 하지? 남들만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고 하겠는데 노래도 못하지. 할 게 없더라. 생각한 게 딱 하나 꽂혔어요. 불교 문화를 하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어느 정도 생각해? 반만년 역사가 래 반만년 역사죠? 반만년 역사.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처음 반만년 좀 안 되는데, 그 반만년 역사.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사람이 있었어. 마치 그때 곰이 처음 사람들에서 이제 자손이 쭉 나온 것 같지만은, 그건 신앙일 뿐이야. 사람이 있는데,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의 세력 다툼에서 호랑이 토템 밀린 곰 토템이 장악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키워드화 시킨 건데, 어쨌든 그때부터 봐도 거의 5,0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반만년 역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화려한 소리를 다 하는데, 한반도의 문화가 언제부터 이렇다 하고 있었을까 잘 몰라. 근데 그때 당시 막연히 생각할 때 한반도에 불교 문화가 들어오고부터 문화다운 문화가 꼽혔다는 거지. 실제로 384년인가 그때쯤 불교가 들어왔대. 가끔 수치가 틀려도 이해를 하세요. 저는 수치를 중요시 않는 사람이에요. 대충 그때 왔어. 그러면 지금이 2000 몇 년이야? 그만 1700년, 1800년 됐다고 쳐. 5000년 역사 중에서 1800년, 2000년 역사, 그 앞에 3000년 역사가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느낌이 잘 없어. 그러나 불교 문화의 전래 이후에 한반도 문화는 굉장히 풍성하고 화려해졌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다면 이 땅의 문화는 불교 문화다. 근데 이 불교 문화를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없구나. 물론 미술 연구자 있어. 근데 문화가 미술만 있는 건 아니야. 관습,
생활, 풍속, 의례 다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신앙, 예술, 도덕, 뭐 관습, 뭐 지식, 뭐 물질 이거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미술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어쨌든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각종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생겨요. 굉장히 화려해지고 풍성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자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문화를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은 가장 중요한 신앙이지, 신앙. 미술도 우리 뭐 개인적으로 뭐 풍경화 같은 거 그리기도 하지만은 종교 미술, 뭐 불교의 불화 같은 것도 벽화 같은 것도 있지만 천주교 같은 데도 뭐지? 성화 있고 그런 애들도 스테인드 글라스로다가 그림을 표현하고 다 하잖아요.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 다 성화 종류야. 근데 그런 그림도 다 뭐야? 이미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의뢰에 써먹기 위해서 해독하는 거야. 단순히 풍경을 그리는 그렇게 그냥 관상용으로 그린 게 아니라 종교적 가르침을 주고 종교적 그 활용성에 활용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야. 건축도 뭐 문학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이 모든 게 신앙에서 출발했구나 해서 불교 문화 중에서 신앙을 하게 됐어요.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의례를 연구하게 됐어요. 근데 의례를 한다고 해서 의례만 아는 건 아니야. 원리는 다 똑같다. 원리는. 그래서 그 공통적인 원리, 아까 그 강의 목표, 방법, 범위가 다 이 얘기예요. 요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불교 문화, 그러니까 뭐 불교는 이제 정의가 내리고 문화란 무엇인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뭐랄까 테일러의 정의는 어쩌고 저쩌고 누구의 정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대학원이에요. 대학원에서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친다. 대학원은 원리를 가르치는 원리. 그래서 원리를 알아서 딴 데 가서 보고 스스로 다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문화의 정의를 옛날에 지금 문화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때가 됐는데 옛날에 내려놓은 거 보면은 그 어떤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인간이 살아가면서 습득한 그런 총체적인 것들을 문화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습득된 행동, 어떤 논리적인 구성, 통계로 만들어진 것, 심리적인 방어체계, 어떤 마음속의 관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문화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 누군가가 다시 내려야 돼. 누군가가 내리겠죠. 왜? 문화가 굉장히 옛날 같은 관념 세계가 아니고 이제 IT를 넘어서 AI, 인공지능까지 가고 있어. 그래서 그것도 문화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현대적인 거 말고 이런 문화의 원류 다시 처음에 출발점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는 도대체 문화라는 것은 언제부터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글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저보고 정리를 하라면은 인류의 존재 당시, 등장 당시부터 문화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문화는 그때부터 있었던 문화는 어떤 그 생존의 문제, 인간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습관이나 기술이나 그 도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활용해야 되고. 또 안 되면은 만약에 원시사회에서
오늘날 나보다 더 센 놈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 오늘 그래서 그 혼비백산에서 도망왔는데 며칠 부모들은 꼭 잡아먹어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는 거라면 산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거든. 별 잡았어.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 또 해, 그거. 인간의 심리가. 그리고 나쁜 것도 기억하고 좋은 것도 기억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나쁜 것은 피해가려고 하고 좋은 것은 반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의 문제와 같이 해왔을 것이다. 문화의 출발을. 그럼 생존의 문제만 있었냐? 아니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언젠가 죽음을 맞게 돼. 죽음을 맞게 됐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거기다 버리고 가면 생명의 본능상 없어. 인간의 인지가 원시대 때 정말 발달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죽음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슬퍼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위안받고 싶어서 지가 살아있는 놈이 그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해. 실제로 가끔 동물의 세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거는 내가 신문에서 본 건데 금년도에 봤는데 몇 월 달에 봤는지 모르겠어. 코끼리도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살잖아. 가족끼리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데 길을 가다가 코끼리 주검을 만났어. 자기 무리는 아니야. 근데 자기는 동족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애도를 표하고 간다라는 것이 한번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 반복되는 앞에 앞서가는 코끼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뒤에 오는 코끼리를 다 기다렸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애도를 표하고 간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했어요. 그럼 코끼리만 그러냐? 코끼리가 그게 가장 자기 종족이 아니었을 때도 확실하게 하고 사자 같은 경우도 육식을 주로 하는데도 자기 종족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현해요. 어떻게? 하루 안 먹어요. 하루 안 먹어요. 정하게. 눈물을 흘리면 그게 있어.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그런 동물들도 죽음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거라.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인간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차후였는데 어쨌든 읽을 수 있는 몇몇 동물들이 보여준 그런 행위를 봐도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형식이 행위가 곧 문화의 출발점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와 사후의 문제에서 출발이 돼요. 이 생존의 문제와 사후의 문제는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화는 되게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있는데 물질 문화는 대부분이 편리와 효용성에서 출발을 해요. 돌을 하나 쓰던 나무 토막을 하나 쓰던 그걸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효용성을 위해서 또 편리성을 위해서 본인이 생각한 바를 이루는데 훨씬 더 편리하기 위해서 물질 문화를 사용을 해요. 근데 꼭 편리와 효용성 문제에서 물질 문화가 발전하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편리와 효용성 다 발전을 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시속 60km가 굉장히 빨리 갔어. 근데 지금 200km도 가고, 기차가 KTX가 200km도 갔는데, 비행기 더 빨리 가고. 근데 꼭 편리와 효용성 추구로만 물질 문화가 발전하죠. 나중에 어떻게? 가치 중심으로 가. 가치 중심. 물질 문화가. 똑같은 섬유 공장을 구미에 가서 천을 펴고 왔는데
얘는 A라는 브랜드를 따지. 얘는 을이라는 브랜드를 따지. 근데 얘는 10만 원이고 얘는 만 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PT병,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C를 섬유를 뽑아. 그래갖고 스포츠로 해야 돼요. 쿨맥스. 그래서 코롱에도 납품하고 케이크에도 납품하고 블랙야크에도 납품하고 여기 다 납품해요. 가격이 다 틀려. 왜? 가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게 물질이. 효용성 중심이 아니라 효용성 똑같아. 똑같은 쿨맥스야. 근데 가치 중심으로 바뀌니까 어떤 것은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이만해지기도 하고 요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화가 처음에 출발점하고 좀 달랐다. 마찬가지 정신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떤 그 개인의 위안 내지는 그 가족이라고 시족이라고 봤을 때 그 집단의 위안을 목적으로 그 신앙의례가 생겨.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지금 오늘날 신앙의례는 개인의 위안, 집단의 위안의 기능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집단의 안정 아니면 내지는 통합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기능이 더 커져.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정치를 하잖아. 그걸 묶어버리는 거야. 통합을 시키는 거야.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사고를 하니까 그 사고 내에서 정치 행위를 지맘대로 처음에 그 개인의 위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껍데기로 내가 사회 안정을 위해야 되지만 실제로 지가 장악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신적인 이 정신문화도 나중에 기능이 바뀌어가요. 근데 오늘날의 기능을 알기 이전에 그 원초적인 그 기능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여기까지 이해를 해. 그래서 똑같은 비닐로 봉다리 하나를 들고 가도 누구는 굉장히 그 패셔너블하고 명품스러워 보이고, 근데 누구는 그러면 촌놈 같은 네? 그 문화 가치를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가치를 잘못 이해하면은 저 구닥다리 그 덜 떨어진 옛날식 불교를 믿는 것 같고, 이 문화를 잘 이해하면은 뭔가 정신세계가 다르고 지적인 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똑같이 선별을 했는데도 그게 풍겨지는 게 다른 거야. 아까 물질적 가치가 다르듯이 정신적 가치도 다르게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원리는 그 뭐랄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문화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예를 들어보면 뭐 여기서 불교 교리나 국제 일대기를 내가 설명하면 다 뒤로 자빠질 거니까 그게 있는 데가 생략하겠고,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이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표 사상이 아니라 동양의 대표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불교도 있지만은. 근데 중국의 그 대표적으로 그 분들은 그 유교는 공자고 도교는 노자로 대표가 돼요. 그죠? 네. 근데 유교의 사상은 유자를 이렇게 썼나? 유자 이렇게 쓰나 유교할 때? 잘 모르겠네. 사람 인연이? 아, 그렇구나. 쏘리.
이거예요? 필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필기를 하게 하려면 내가 정작을 써야 되는데 내가 쓰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유교와 도교로 대표가 돼. 그러니까 공자와 노자야. 유교의 사상은 뭐야? 유교에서 유교.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저희 몸을 천을 또그 유교의 핵심 사상은 인. 인사상이고 예를 중시하고 예를 갖춰서 장유서 질서를 부모와 자식, 인문과 신화, 부부간의 모든 것이 질서를 갖춰가는 거야. 도교는 중심사상이 무의진이라고 무의진 도교의 핵심 사상을 하면 무의진인데 이게 무의진 뭐야 무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불교에서도 많이 들어봤잖아. 무의 하다 조작이 없는 의미가 없는 꾸밈이 없는 것이 참 사람이다. 우리로 말하면 도인이다 이거야.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랄까, 도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를 표현하면 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인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건 자연적인 이 두 사람이 그래요. 화상이 엄청나게 차이나.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 왜? 공자는 어려서 어디서 컸어? 황하강 유역에서 컸어요. 황하강. 중국의 황하. 물이 엄청나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보면 뭐가 치수를 잘해야 된다. 치수를 잘해야 나라를 더 다스린다는 거라. 그 황하가 물결이 어마어마해서 한번 비가 오면은 싹 쓸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인위적으로 뚝뚝 쌓여야 돼. 아니 물기를 인위적으로 저쪽 돌려야 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싹 쓸어가기 전에. 만들면 되는 거야. 노력하면. 노자는 어디 사람이면 양자강 사람이야. 양자강은 비가 석 달 열흘을 와도 어마어마한 물이 확 쓸어가진 않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곡식이 다 잠기고 나중에 물이 빠지면 그냥 빠져. 이게 양자강이야. 내버려 두면 돼. 내버려 두면 저절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그 일부러 손댈 일이 아니야. 일부러 손댈 일이 아니야. 여기는 손 안 대면 하나도 안 남아 싹 쓸어가 버리는 거야. 옛날 속담이잖아. 물이 얼마나 무서워? 아무것도 안 무서워. 불은 재래내기래 재래. 근데 물은 싹 쓸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취수를 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사상도 거의 그래. 여기는 사상도 내려줘야 돼. 자연주의야. 다시 말해서 아까 문화가 자연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런 정신문화도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자연환경 속에서 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상적으로도 확 차이가 난다.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 안 해도 돼. 어떻게? 산촌이나 농촌이나 어촌동 이렇게 특정한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 세계관을 한번 봐봐. 가끔은 누가 우연한 건 절대로 아닌데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쭉 살아온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저렇게 밀어놓고 답답해 죽겠어. 무식하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쪽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 똑같은데 인간 전체가 피 말라서 어떻게 사나? 이게 뭐예요? 지 환경에 따라서 사고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거야. 실제로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고는 그 환경적 사고는 전혀 달라진다. 그러면 문화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봐.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서양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큰 사람과 동양 문화에서 큰 사람은 사고가 달라.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양쪽의 생각이 맞은 건 하나도 없어. 기독교에서 불교를 바라본 것도 틀렸고 불교에서 기독교 바라본 것도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건 어차피 지관점이니까. 그래서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랄까, 그렇게 어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영향도 받아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문화가 전혀 달라. 뭘 들을까? 그 불교가 어쨌든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남자 여자가 평등해. 똑같아. 근데 조선을 건국한 유교적 관점에서는 남자 여자가 달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씨 뿌리지면 씨만 잘 키우면 돼. 근데 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 절대로 안 그랬어. 똑같았어.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 전혀 다른 문화를 봐.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여자들이 말 타고 장사를 댕기고 말 타고 칼 들고 전쟁 나가도 됐어. 했어 실제로. 근데 나중에 가서는 바깥에 나가면 안 돼. 해 뜨고도 일찍 나가면 안 돼. 재수업 때. 또 해지기 전에 얼른 집에 들어가야 돼. 그때 안 들어가면 좀 안 좋게 가. 불량한 사람으로 가. 문화가 달라지고 시대별로. 뭐랄까. 조선시대도 전기와 중기와 후기가 또 달라. 전기 되면은 여자들이 잘 몸을 잘 가리게 돼. 18세기 지나서 이제 신분 변동이 확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1800년대 후반에 가면은 그때 사진이라는 게 있어. 여자들 이렇게 애 없고 머리에 이고 하는 거. 가슴이 다 나와 있어. 전기의 기준으로 볼 때는 되게 웃기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또 아예 허리를 다 내놓고 댕겨. 거꾸로 됐어.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문화라는 것이. 또 도덕적 기준이 언제 달라져? 큰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도덕적 가치관의 기준이 바뀐다. 생존. 그리고 이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뭐 아사자가 기근이 들어갖고 죽는 사람 넘쳐나. 막 전염병이 막 돌아서 막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 이때 문화가 또 달라져. 한 달 전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가 생겨. 어쨌든 사회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특히나 이제 종교적 문화, 종교 문화를 봤을 때도 우리가 관음신앙 중심에서 미륵신앙 중심에서 아미타 신앙 중심으로 갔다가 다시 뭐 선종으로 갔다가 다시 관음으로 갔다가 다시 지장으로 갔다가 신앙도 유행이 있어요. 바뀝니다. 최근에 유행은 198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의 지장신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 그때는 모스님한테 가면 뭐 지장경 일만 독해라 이런 얘기 있었고, 너도나 천도대진한테 가는 데마다 천도대진인데, 아이고 그놈의 천도제 죄송합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천도제를 49제를 49번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리죠.
그렇게 능력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사주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천도전에. 그 다음에는 공양이야.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상에게 공양합니다. 어쨌든, 그때 지상신앙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최근에. 그 이전에 뭐가 유행했어? 약사신앙.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했구만. 요즘에는 신앙 유행 안 해. 신심이 없어. 스님들이 잘못해갖고 신도들도 신심이 없어. 그래서 별로 뚜렷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진 않아. 세월이 흐나 한참 100년쯤 지난 다음에 지금 시대를 그렇게 분석할 거야, 아마.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군사문화, IT 문화, 또 인공지능, AI 문화. 요새 인공지능이 얼마나 웃겨. 얼마 전에 바둑을 준다 하더니 그 상담하잖아. 그 소피아 뭐 누구? 잘 몰라. 그러니까 나와 상담도 해. 근데 더 재미난 것은 법문도 인공지능이 한대. 로봇이 나왔어.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일본에 가면 인공지능이 법문을 해. 그 참선도 인공지능이 한대. 그래서 토론이 붙었어. 인공지능이 과연 깨달으면 이럴 수 있냐? 깨달으면 견성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전에 물질 덩어리도 불성이 있다라고 보는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걸 부정을 하면 안 돼. 그 인공지능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였죠. 근데 에이, 그 무슨 물질이 그 사람이 뭉쳐놓은 건데 그건 아니지. 이 마이크에 무슨 물성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에이, 그건 아니지. 그리고 지금 그 문제야. 얼마나 재밌어? 일본 사회, 대만도 인공 로봇이 법문을 하는 저희 한 군데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 거기 한 발짝 더 나가서, 조문을 가야 돼요, 조문. 조문을 가면은 인터넷으로 간대. 인터넷으로 가서 거기서 클릭을 한 번 했는데, 그게 조문이래. 그래갖고 상을 당하면 일단 그 창부터 열어야 되는데, 남들 조문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거 문화야, 문화. 사회적 문화야. 이런 거예요. 단순히 상담 자료를 그러니까 통계를 집어넣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대답해 주면 되는데, 이제는 목탁도 사이버 로봇이 치고 법문도 로봇이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랬어. 며칠 전에 한국의 상사 7개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아, 축하한다. 이렇게 저쪽에 또 반대 되는 소리 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되는 소리 한 사람이 뭐라 했어? 그건 꼭 축하할 만하니까. 이제 거기 등재돼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건물도 못 지고 건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허락받아서 해야 되고, 이제 그 산문폐쇄도 못하고 거기 사는 스님들은 공무원의 원수님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계속, 그래도 목사들이 시장 없다. 거기서 계속 돈 줄 테니까. 그러면은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게 별로 안 좋아서 축하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 그래서 읽어보면서 우리는 어디가 문화 쪽에만 나오는지 읽거든. 인공지능 로봇이 연설하고 법문하고 참선하고 그러는 것도 실제로는 한 3년 전에 그 소설책에서 등장을 했어. 근데 작년 말서부터 올해 실제로 그게 있어. 그래서 그 소설도 있어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듯이 오늘날에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도 그랬어. 시계가 저기 있구나. 12시까지 조금 더 할게요. 고대 사회에서도 그 시절에 어떤 풍속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어요. 우리가 아까 단군 신앙 얘기할 때 그 키워드를 있는 단군에서 볼 때는 지금 예를 들면 주몽 신화 같은 경우, 주몽 신화 같은 경우, 주몽이 엄마가 누구예요?
유화, 아버지가 해모수. 그래서 아버지는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유화는 버드나무 유자에 그 꽃화자예요. 버드나무 토템을 가졌던 부족이로 보는 거예요. 버드나무 토템족은 되게 농경민족이 도장문화예요. 근데 신앙은 어떻게? 수시는 버드나무를 섬겼지만은 농경과 버드나무의 가장 중요한 게 물이야. 그래서 물에 관련된 신앙이 그 주류를 이루죠. 그 이름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몽이 어느 날 도망을 가잖아. 그래서 큰 강이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자고, 그러니까 하늘님의 손자고, 우리 그 엄마의 아들인데 정말 내가 당신의 손자가 맞다면은 너희 건너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건너갔대잖아. 어떻게? 그 거북이가 그 다리를 놔서 거기를 말 타고 건너갔대잖아. 키워드가 어디 있어? 엄마 이름이 유화야. 수신을 다스리는 게.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모든 신들이 와서 살려줘야지. 그게 키워드야. 그래서 가는데 그 활을 정말 잘 썼다잖아. 활을 잘 썼다는 것은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신화 속에 보면은 까마귀가 7마리가 있었는데 그 뽕나무 밭에서 놀고 있었어. 하루에 한 마리씩 올라가서 태양이 돼서 땅을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대로 한 마리씩 올라가서. 근데 어느 날 자기들끼리 놀다 보니 심심해. 야, 심심해.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리고 다 같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밝고 너무 뜨거워서 논다니 우리 다 가지고 가축들이 죽어. 큰일 났어. 그래서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 옥황 형제가 그 아들들, 까마귀들이, 그러니까 밑에서 정말 활 잘 쓰는 사람이 그 까마귀를 맞춰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한 개만 만들어요. 그래서 태양신과 까마귀의 컨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그 새가 3조고 발 3개짜리 까마귀가 되는데 그걸 살려놓는데 그냥 활만 잘 쓰는 거예요. 앞에 걸 다 죽였다라면 안 되잖아. 그냥 활만 잘 쓰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자연적, 사회적 모든 환경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문화. 모든 신화가 다 그랬죠. 단군신화도 나는 학교 다닐 때 단군신화를 진리 변치 않는 거를 믿고 살았어.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문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상문사도 다 나는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 이렇게 키워드로 해석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불교 부처님 일대기도 다 키워드로 해석하면은 정말 재밌어. 근데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문화는 어떤 그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고 그것을 당대의 문화에 어떤 식으로 반영시켜 나가는 것.